일부. 이메일 한 통 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이메일 하나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첫 문장을 썼다가 지웁니다. 다시 씁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다시 지웁니다. 이번에는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고객에게 보내는 문자 한 통을 작성하는데 10분, 20분이 지나기도 합니다. 특히 부탁하거나 거절하거나 사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이 첫 번째 초안을 매우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AI에게 이메일 써줘 라고 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AI에게 딱 4가지만 알려주면 됩니다. 누구에게 보내는가? 왜 보내는가? 어떤 말투로 보내는가? 얼마나 길게 작성할 것인가? 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받는 사람입니다. 상사에게 보내는 이메일과 친한 친구에게 보내는 문장은 같을 수 없습니다. 처음 거래하는 고객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고객도 다릅니다. 그래서 AI에게 먼저 말합니다.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 보내는 이메일이야. 이 한 문장만 추가해도 글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부. 무엇 때문에 보내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세요.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AI에게 문자 하나 써줘 라고 하면 AI는 상황을 모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오후 2시 예약을 고객에게 다시 안내하는 문자야. 그러면 목적이 생깁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변경이 필요하면 연락해달라는 내용도 넣어줘. 이제 훨씬 정확해집니다. 세 번째는 말투입니다. 정중하게, 친근하게, 따뜻하게, 전문적으로, 간결하게, 너무 딱딱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분위기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중하지만 너무 딱딱하지 않은 말투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 됩니다. 같은 내용도 말투 하나에 따라 받는 사람이 느끼는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부. AI가 너무 길게 쓴다면 이렇게 하세요. 네 번째는 길이입니다. AI에게 글을 부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줄여달라고 해도 되지만 처음부터 길이를 지정하면 더 편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라면 3문장 이내로 작성해줘. 업무 이메일이라면 핵심만 6문장 이내로 작성해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4가지를 합쳐보겠습니다.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 보내는 이메일이야. 미팅 날짜를 다음 주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하고 싶어.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작성하고 6문장 이내로 만들어줘. 어떤가요? 그냥 이메일 써줘 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AI에게 좋은 글을 받으려면 내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부. 거절과 사과할 때 더 유용합니다. AI 글쓰기가 특히 도움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절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까 걱정됩니다. 이럴 때 AI에게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도록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거절하는 문장을 작성해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송이 늦어진 고객에게 보내는 사과문을 작성해줘. 변명처럼 들리지 않게 하고 정중하게 작성해줘.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정이 중요한 글일수록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보내지 마세요. 내가 읽어보고 정말 내 마음과 맞는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불필요한 표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I는 초안을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관계를 생각합니다. 5부. 하나의 글을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째 활용법입니다. 하나의 내용을 여러 형태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안내하는 글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용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 AI에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문자로 보낼 수 있도록 짧게 줄여줘. 이번에는 SNS에 올릴 수 있도록 친근하게 바꿔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식적인 공지문 형식으로 다시 작성해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하나지만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 표현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채널에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에게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6부. 내가 쓴 글도 AI가 다듬어 줄 수 있습니다. AI에게 모든 글을 처음부터 쓰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작성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맞는데 조금 어색합니다. 그대로 AI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바꾸지 말고 자연스럽고 정중하게 다듬어줘. 이 방법의 장점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현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딱딱한 표현만 부드럽게 바꿔줘. 중복되는 문장을 줄여줘. 맞춤법과 어색한 표현만 수정해줘. AI를 작가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다듬어주는 편집자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7부. 개인정보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AI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를 작성하게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실제 고객의 전화번호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대부분 없습니다. 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정보는 더욱 그렇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AI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이름 대신 고객 A, 담당자 B, 어회사처럼 바꿔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AI가 글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상황과 목적이지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AI가 문장을 완성했다고 바로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특히 이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 날짜, 시간, 금액, 장소, 연락처. AI가 자연스럽게 작성했더라도 이런 정보가 틀리면 실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8부.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AI로 이메일이나 문자를 작성할 때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누구에게 보내는가? 두 번째, 왜 보내는가? 세 번째, 어떤 말투로 보내는가? 네 번째, 얼마나 길게 작성할 것인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 보내는 문자야. 내일 예약 시간을 안내하는 내용이고 정중하지만 친근하게 3문장으로 만들어줘. 이것부터 시작해보세요. AI 글쓰기의 목적은 사람이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첫 번째 초안을 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빈 화면을 보면서 첫 문장을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AI가 만든 초안을 내 상황에 맞게 수정합니다. 필요 없는 문장은 지웁니다. 내 표현을 추가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짜와 숫자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완성하는 구조가 됩니다. 앞으로 AI 글쓰기가 더 발전하더라도 사람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내가 정말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는 사람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메일이나 문자 하나를 보낼 일이 있다면 직접 한번 시험해 보세요. 누구에게, 왜, 어떤 말투로, 몇 문장으로. 이 4가지를 AI에게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구글 블로그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AI 정보를 전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AI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실생활과 업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15편에서도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AI 활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